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법적으로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죠.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고요. 뭐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뭐 대장동이나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 앞에 앞 방송에서 또 말을 했지만 이, 이 지금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어, 이재명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이른바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내부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행부 이재명 대표 측은 아직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인가요? 어젠가 요 사진과 같이 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한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채권자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건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아두면 유익한 또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방송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언론 기사를 볼까요? 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뭐 권리당원들 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뭐 80조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또 개파간에 그런 다툼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뭐 논란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미 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유튜버 뭐 백광현 씨 등 비명 성향 관리 당원들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주장은 이 당원 80조 1항에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무대에서 이제 법정으로 이제 이 이슈가 옮겨간 거고 법정에서는 정치 논리보다는 이제 법 논리, 법리로 이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사안에 있어서 법리는 어떨까?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과연 정당의 당원이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이렇게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제목에 있다시피 부정적이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어떤 뭐 사적인 무슨 뭐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기존의 그런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법리상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법리적으로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런데 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려면, 크게 피보전 권리,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뭐 시간상도 그렇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면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요 사건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피보전 권리가 소명이 되느냐, 인정이 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처분으로 인해서 보존이 되는 그런 어떤 권리, 뭐 꼭 권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다툼 있는 권리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그 가처분으로서 그것이 이제 보존이 되면 이제 피보존 권리가 있다,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당사자 적격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러한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채무자 피신청인을 누구로 하느냐도 또 중요한 또 요소 그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변호사도 착각을 해서 그 채무자 피신청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그 정당의 어떤 내부 분쟁에 있어서의 요 가처분 경우에도 그 사안에 따라서 피신청인 채무자가 상대방이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신청 취지, 주장 자체에 의해서 채권자,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피신청인, 채무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그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하가 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요. 더 뭐 구체적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 머리가 또 아프시니까. 그런데 이제 요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요 가처분 신청 사진에도 잘 나올 텐데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은 이재명 당대표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상대방은 이제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이 아닌 이제 이재명 대표로 해야 되겠죠. 직무정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문제는 이제 피보전 권리인데요. 이러한 그 당 대표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 권리는 그 피보전 권리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정당원이 당원이 이 당 대표의 해임을 구하는 어떤 그런 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얘기하면 뭐 정당원이 당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 그 소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직무정지를 구하는 것은 그 피보전 권리는 이른바 권리 관계의 어떠한 그 변경, 형성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이게 좀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데 아무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권리 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직무 정지라고 하는 변경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그 피보존 권리가 이른바 그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형성의 소로서 딱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당원이 당 대표의 해임을 청구하는 해임 청구의 소송이 근거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이거든요. 보통 주식회사 그런 데는 상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당법에도 그러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러한 본안 소송 그 근거로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당은 이른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러한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당의 대표자에 대해서 해임 청구 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큰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러한 주식회사와 달리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한 그 법인의 대표자 해임 청구 소송 그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이니까 당원이나 당규에 그러한 정당 대표를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상법 조항,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인정한 이 상법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해임 청구 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이나 당규에 그러한 문제 있는 비리 있는 부정 부패라든가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러한 당 대표를 내쫓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상법의 그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임 청구 소송을.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보면 당원 소환 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당원 소환 투표 제도가 있단 말이죠. 물론 직무정지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정당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단 말이죠. 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바로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법리는 판례인데요. 그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법리인데요. 그렇다면 그 법리에 의하면 이것은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이 되려면 첫째,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내쫓을 수 있는, 당대표 자리에서 내쫓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당원 소환 투표 제도가 있고 또 직무정지 제도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절차를 적용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모르지만, 일단 당원 소환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바로 당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구하는 게 가처분 신청, 그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리상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처분 그 절차에서 채권자 측이, 그 권리당원 측이 이 점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즉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에 있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그럼 바로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정당의 또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직무 정지를 무조건 그 가처분을 인정을 하면 정당이 글쎄요, 좀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워낙 전당 자체가 계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서로 계파가 다른 계파가 또 정당 대표에 대해서 또 직무 정지를 구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정당원이 당 대표에 대해서 바로 당원 소환 투표 이런 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설사 어떤 비리 혐의가 논란이 있는 당 대표를 하더라도 그런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하는 것은 현행 법리에서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 이런 의견이 아주 희소식일 텐데요. 물론 제 의견이 또 의견대로 100% 무조건 가처분 사건에서 또 이것이 적용이 돼서 또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법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관련한 가처분 직무정지를 권리당원 일부가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그런 문제점 설명했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그런 좀 델리케이트한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또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 잠깐만요. 있구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